대만의 한글 공식 문자 채택 움직임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국민회의를 소집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한 연구원은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 있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갈등. 대만이 한글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현이에요. 대만 국가언어발전위원회,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는 이곳에서 저는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은, 어쩌면 제 존재 이유는 대만어라는 아름다운 언어를 지키는 것이에요. 대만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만어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대만어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복잡한 한자는 대만어 특유의 섬세하고 다채로운 발음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자니 이건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흑백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대만어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대중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 외면받기 일쑤였죠. 저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홀로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막막함과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어요. 대만어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사라질 텐데.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죠.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대만어를 지키는 것은 제게 주어진 사명이자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뒤적이던 저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다큐멘터리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한국의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특히 한글의 독창적인 자모음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한글이라면 대만어의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 체계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죠. 한글은 어쩌면 대만어를 구원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아니, 한 폭의 찬란한 햇살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과 대만어를 결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쉴 새 없이 맴돌았죠. 대만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저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날부터 저의 길고 험난한, 하지만 가슴 벅찬 여정이 시작되었죠. 저 혼자 외롭게 걷던 이 길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존재가 바로 아란이었어요. 아란은 대만대학교 언어학과 대학원생으로 우연한 기회에 저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어 제 연구실을 찾아왔죠. 아란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녀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언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아란이 열렬한 한류 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겨보는 것을 넘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아란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독학했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에 대한 책을 탐독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저는 아란에게
저의 연구 계획, 즉 한글을 이용하여 대만어 표기법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였지만 아라는 놀랍게도 저의 계획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죠. 그녀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대만어의 발음 체계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는 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잖아요. 대만어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저는 아란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날부터 아란은 저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만어의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각 소리에 가장 적합한 한글 자모를 찾는 작업에 몰두했죠. 아라는 한국어 원어민 수준의 발음 실력을 바탕으로 대만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비교 분석하며 한글 표기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 대만어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성조가 존재하는데 아라는 한국어의 억양과 고절을 활용하여 대만어의 성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또한 대만어의 일부 독특한 발음은 한글 자모를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죠. 우리의 연구는 밤낮 없이 이어졌어요. 연구실은 온갖 자료와 실험 도구로 가득 찼고 우리의 옷은 잉크와 먼지로 얼룩졌죠.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았어요. 대만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아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아란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파트너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녀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때로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뮤즈와도 같았죠. 아란 덕분에 저는 외롭고 힘든 연구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대만어 보존이라는 꿈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란과의 만남은 저에게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크나큰 행운이었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한 끝에 저와 아란은 마침내 대만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 표기 체계를 완성했어요.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해낸 듯한 짜릿한 성취감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이 새로운 표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계획했어요. 대만 전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여 한글 표기법으로 대만어를 가르치고 그 결과를 기존의 학습 방식과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실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어떤 참가자들은 한글 자모의 모양에 혼란을 느꼈고 어떤 참가자들은 대만어에 없는 한글의 받침 발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와 아라는 포기하지 않고 각 참가자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며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표기법으로 대만어를 배운 사람들은 기존의 한자나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한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언어를 습득했어요. 특히 발음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한글의 과학적인 자모 체계가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 체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준 덕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 또한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참가자들은 한글 표기법이 쉽고 재미있다고 입을 모았죠. 마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낸 과일처럼 대만어의 매력이 한글을 통해 새롭게 빛을 발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대만 정부의 한글 표기법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대만어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계와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했죠. 특히 대만 문화부 장관 루한은 저의 연구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루한 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저의 연구를 민족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는 한국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대만이 한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그는 심지어 한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에 접근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저의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시도가 아니라 대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는 듯 했어요. 루한 장관의 이러한 반응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단지 대만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의 완고한 태도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이었죠. 일부 원로학자들 역시 저의 연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글을 변방의 문자라며 폄하하고 대만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한자가 대만 문화의 근간이며 한글은 결코 한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듯 했어요. 그들의 완고한 믿음 앞에서 저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루한 장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어요. 그는 저에게 연구 중단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저의 연구 자료를 중국에 넘기려는 은밀한 움직임까지 보였죠. 저는 마치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만어를 지키고자 하는 저의 신념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 암울한 시기의 한 줄기 빛처럼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아란이었어요. 아란은 놀라운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녀는 소셜미디어,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한글로 대만어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아란은 한글 표기법의 우수성과 대만어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과 영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올렸어요.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의 감성에 호소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죠. 예를 들어 대만어 노래를 한글로 표기하여 부르는 영상을 올리거나 한글로 대만어 단어 퀴즈를 내는 등 재미있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끌어갔어요. 아란의 캠페인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결처럼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대만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죠. 수많은 젊은이가 아란의 캠페인에 참여하여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쓴 대만어 문장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폭발하듯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정이 대만어 보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저는 아란의 활동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제가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한편 저의 연구는 뜻밖의 곳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바다 건너 한국에서 저명한 언어학자인 지훈 교수가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인 것이죠. 지훈 교수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화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진 분으로 국제학계에서도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는 우연한 기회에 저의 연구 논문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훈 교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저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는 저의 연구가 단순한 언어 표기법 개발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죠. 그의 열정적인 지지 발언은 학술대회에 참석한 많은 학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지훈 교수는 학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연구기관과 대학에 저의 연구를 소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덕분에 저는 부족했던 연구 자금을 확보하고 최첨단 연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나타난 듯 했어요. 국제적인 지지와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호응에 힘입어 저의 연구는 대만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대만어 보존 문제는 더 이상 학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대만 사회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국제적인 지지와 젊은 세대의 뜨거운 호응에도 불구하고 루한 장관의 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어졌어요. 그는 저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함정에 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루한 장관이 저의 연구팀을 강제 해산하고 연구 자료를 모두 압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보자는 루한 장관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저의 연구에 깊이 공감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어요.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대로라면 저의 모든 연구는 물거품이 되고 대만어 보존의 꿈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만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어요.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는 방법,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심지어 대만을 떠나 망명하는 방법까지.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론은 이미 루한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국제기구는 대만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릴 것이 분명했어요. 망명은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저의 모든 연구 자료를 한국의 지훈 교수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죠. 대만에서 저의 연구를 이어갈 수 없다면 한국에서라도 대만어의 불씨를 살려야 했어요. 비록 몸은 대만을 떠나지만 저의 영혼은 언제나 대만어와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저는 지훈 교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저의 연구 과정과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대만어의 미래를 향한 저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죠. 저는 지훈 교수에게 저의 연구를 완성하고 대만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지훈 교수에게 보낼 소포를 꾸렸어요. 소포에는 저의 모든 연구 결과와 함께 대만어 사전 초고, 대만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쏟아부은 땀과 눈물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소포를 포장하는 저의 손은 가늘게 떨렸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밀리에 소포를 한국으로 발송했어요. 소포가 무사히 지훈 교수에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편으로는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저의 작은 행동이 대만어의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날갯짓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지훈 교수에게 맡기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죠. 대만 정부는 결국 국제적인 압력과 국민적 여론에 굴복하여 한글 표기법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대만어 보존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호련히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더 이상 대만에서 저의 연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대만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대만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지훈 교수를 만났어요. 지훈 교수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저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해 주었죠. 그는 저에게 한국의 연구 환경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제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지훈 교수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훈 교수와 함께 대만어 보존을 위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대만어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 착수했죠. 대만에서 가져온 저의 연구 자료와 지훈 교수의 풍부한 언어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밤낮 없이 사전 편찬 작업에 매달렸어요. 사전 편찬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 체계를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언과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어요. 지훈 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지훈 교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언어학 연구 방법론을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통해 대만어 보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대만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았어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쉽고 재미있는 대만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만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죠. 우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게임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었죠. 저는 언젠가 대만으로 돌아가 저의 꿈을 완성할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연구에 매진했어요. 저의 손에는 대만어의 미래를 담은 한글 사전 초고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사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만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의 끈질긴 투쟁의 기록이자 동시에 대만어의 부활을 향한 희망의 노래였죠. 저는 이 사전을 통해 대만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고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만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알게 된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 감사하며 한글을 통해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만어 보존을 위해 헌신하신 이수현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대만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 표기법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란님과의 협력, 그리고 지훈 교수님의 지원은 이수연 선생님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